요즘 젊은 부자들이 진짜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 특히 2024년부터 이제 돈 버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로 특이점이 이미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미 전 세계에서는 이 특이점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양한 해외 사례들 그리고 국내 사례들을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건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여러분, 요즘 돈 벌기 쉬운 시대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시대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가지 영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돈을 버는 시장을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젊은 MZ세대 좀 떠오르는 그런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유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버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이런 브랜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떴고, 그리고 유튜버들, SNS 인플루언서 공동구매하는 경우, 광고 협찬받는 경우, 그리고 전자책을 써서 잘 되는 경우, 아니면 1인 광고 대행사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메이저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뛰어드는 그런 분야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걸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레드오션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스마트 스토어도 왠지 레드오션인 것 같고, 유튜브도 다 망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 인플루언서 아무나 하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냐면 이 레드오션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젊은 부자들이나 해외의 젊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레드오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시간 대비 수익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게, 블루오션은 여러분 사실 허상입니다. 저도 스타트업 씬에서부터 있었지만 지금 벌써 8년차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다양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블루오션에서 시작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실제로 대학교 때 제가 육지 거북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 거북이인데 땅 거북이입니다. 제가 육지 거북이를 좋아하니까 육지 거북이한테 필요한 제품을 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료나 은신처 이런 걸 수입해서 팔려고 했고, 사육장도 거북이 전용 사육장이 없어서 제가 그걸 만들어서 팔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까지도 썼었고, 결국에는 시장성이 작아서 포기했는데, 이걸 제가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고기가 없잖아요. 이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낚싯대를 아무리 던져도 성장할 수가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왜냐? 이 파충류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 파충류 전체에서 가장 메이저는 뭐예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사료, 은신처, 사육장을 하면은 그나마 저는 좀 팔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육지 거북이 전용으로 또 세분화를 했고, 이 육지 거북이의 국내 최대 커뮤니티를 보면은 한 1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쟁자는 거의 없어요. 이 육지 거북이만을 위해서 막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좋은 제품 만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좋은 장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장점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시장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 나는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행복하게 할 거면 상관없지만, 취미로 할 거면 상관없지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수익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블루오션이어도 결국에는 시간 대비 수익이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레드오션을 보면은 레드오션 전략이라는 책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수요가 검증된 시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경쟁자도 많아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2024년에 내가 이걸 팔겠다라고 하면 일단 저 같으면 말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2021년에 구매 대행으로 빔 프로젝터를 진짜 많이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들도 많이 없었고 알리테무에서 좀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빈틈을 파고 들어서 5개월 만에 20억 매출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 팔아요. 왜냐면 경쟁자가 너무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경쟁자가 많아서 불리한 건 맞지만 수요는 검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된다는 이 단점이 있어요. 검증이 되어 있지만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개인 단위로는 뛰어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드오션 중에서 살짝 비틀어서 어디를 가냐면 이 퍼플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퍼플오션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은 이 장점들 있죠. 레드오션의 장점들과 이 블루오션의 장점들을 합친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대비 수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드오션의 장점 수요가 이미 많은 거 그리고 블루오션의 장점 경쟁자가 별로 없는 거 이거를 합쳐버리는 게 퍼플오션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 대비 수익이라는 이 본질로 넘어가서 해외에 있는 젊은 성공한 MZ 세대들이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레드오션의 장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비용까지 절약되는 비즈니스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남들은 10시간을 쓰는데 우리는 1시간을 쓴다면 어떨까? 그것도 퍼플오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레드오션 속에서 미친 듯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퍼플오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우리 주변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AI예요. 저는 AI가 굉장한 특이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례들이 해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곧 AI의 붐을 타고 여러 가지 부업이든 창업이든 이걸 활용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진보적인 생각이긴 한데 실제 뉴스 기사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유튜브 링크 넣자 AI가 쇼츠를 뚝딱 만들어서 월 600만 원을 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재밌는 예능이나 뭐 여러 가지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영상을 링크만 넣으면은 이 AI가 그 구간을 선택해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알아서 1분 이내로 쇼츠를 편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막까지도 달아줍니다. 그럼 쇼츠가 바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한 5분 만에 하나 완성을 하고 이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그냥 영상을 찾는 거예요. 영상을 찾아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프리미어 프로를 배워서 내가 영상을 편집해야 되고 그걸 재밌는 구간을 또 찾아야 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편집을 쇼츠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되고 AI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600만 원 버는 사람은 지난달에 58개 쇼츠를 게재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 정도나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상의 조회수가 5,000회부터 150만 회까지 기록을 했대요.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터지니까 계속 올리면. 그래서 조회수 1만당 1달러의 수익을 가정했을 때 이 채널 운영자는 약 582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날로 먹는 그런 봉이 김선달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조차도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잖아요. 저작권에 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지금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지금 특이점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로파이 부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종인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가 살짝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자막이 달려있고 로파이라는 게 어딘가에 써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 이게 로파이 음악이거든요. 여러 음원들을 묶은 동영상 이게 고품질의 어떤 음원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원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음원이 좀 들쑥날쑥하죠, 퀄리티가. 근데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틀어놓거나 뭐 쉴 때 틀어놓거나 이러기에 제격인 영상인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AI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이 굉장히 짭짤해서 이걸로 월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부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아서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정말 간단해요. 15분 만에 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1시간 10분이 넘는 그 음원을 묶은 동영상 하나짜리가 나옵니다. 이게 라스코 AI라는 걸로 이런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런웨이 AI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이미지를 살짝살짝 움직이게 영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짝살짝만 만지면은. 근데 원래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이런 이미지 자체를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이런 스타일리시한 이런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직접 일러스트로 그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 놀랍게도 기존에 좀 인기 있는 이미지들 있죠. 그 지브리 스타일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저작권 걱정 없이 이 아이들이 살짝 바꿔가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일리시하게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그냥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러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마블 스튜디오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할 건 뭐예요? 이런 음원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믹스 시켜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을 편집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브 2명을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만갓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독자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무자본 창업으로 15살에 창업해서 광고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살에 400억에 지금 자산가가 되었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렉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스라고 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유튜버인데 1300억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정말 말도 안 된다. 돈을 너무 쉽게 번다. 이게 시장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인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그렇게까지 또 혁신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면 AI와 이 노코드 소프트웨어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내 유튜브에서 계속 알리면서 결국엔 매각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알렉스 베커라는 사람은 이 책을 썼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 막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그중에 좀 괜찮은 문구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렇대요. 모든 사업에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사업은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혹은 머니머신이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또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이걸 운영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매출 100만 달러도 100달러와 같이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고도 사업 확장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스템을 짜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이게 핵심이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AI 비즈니스를 잘 활용하라 라는 건데, 일단 수요를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제 자동화를 만들어라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챗 GPT랑 버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챗 GPT는 뭔지 아시죠? 그리고 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노코드, 코딩을 하지 않아도 다 앱도 개발할 수 있고 랜딩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이트든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믹스가 됐을 때 이런 식이에요. 5만 원이면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봅니다. 챗 GPT로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해요. 그리고 버블로 판매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앱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최대한 빨리 배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다른 사업 빨리 해라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AI가 자동으로 이 유튜브를 요약해주고요. 이 AI가 해외 주식에 있는 스크랩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거를 노코드 툴을 통해서 배포를 하거나 뭐 팔거나 아니면 앱으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유튜브든 SNS든 블로그든 이제 올려놓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유료 버전을 팔아라 뭐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이게 특이점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디자이너가 필요가 없이도 우리가 기획만 하고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구현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자 한 명이 원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창업 동아리 들어갈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기획자 한 명이 이런 좋은 툴 AI도 있기 때문에 기획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디자이너도 필요가 없고, 영상 편집자도 이제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간단한 거라도 개발자가 항상 있었어야 되는데 이 개발자가 필요 없이 누구나 IT 비즈니스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게다가 좋은 점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개발자들만 GitHub라는 사이트에서 남들이 해놓은 코딩을 갖고 와서 좀 팔다리 붙이듯이 조립을 해서 파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기획자든 아니면 디자이너든 내가 생각한 거를 바로바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기획자 한 명에 디자이너 한 명, 그리고 개발자 한 명이 있어야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럼 기획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앱이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구현을 못하니까 PPT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앱을 개발을 할 거예요 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런 PPT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 발표장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시장에 먼저 런칭부터 하고 고객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로 내가 수요 파악을 해서 비즈니스를 가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타고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에서는 비즈니스를 표현하는 게 엄청난 사업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오히려 우리나라의 단점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 작은 파이프라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정말 쉽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 자체가 작은 돈이라도 그냥 자동화시켜서 누군가한테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너무 재밌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사이드 프로젝트로 부업을 해보자. 이런 관점이 저희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래가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1년 1년 갈수록 엄청나게 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시작하시면 너무 좋은 게, 이 AI에도 내가 한 번이라도 적용을 해본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뭐 엔비디아 투자 이렇게만 아시는 분들이 나중엔 큰 격차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GPT를 활용하면 글쓰기 부업에서 생산성을 5배 이상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5시간 걸리던 게 이제 1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시간씩 30일 6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지금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는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쉽게 소재를 찾아서 AI한테 기획을 맡기고 2차 수정 보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만 하면은 되는 시대로 지금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지금 돈 되는 시장, 이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최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글쓰기 부업이 AI를 활용했을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소개를 드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회의록을 쓰는 직업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AI가 누구보다 회의를 잘 써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적게나마 뭐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이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 AI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도 계속 쓸수록 늘어나잖아요.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어떤 신기술이나 AI가 발전했을 때 더 붙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AI를 강조하냐면, 제가 대학생 때 남들이 학점 공부할 때 저는 블로그 로직 공부하고 막 트래픽 업체 분석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제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근간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제 미래를 결정할지 몰랐지만, 근데 이런 거는 30대 이상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20대 때 아니면 10대 때 방황해서 이것저것 해봤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이어져서 나를 이루고 있고, 내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부업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핸드폰 어플 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가 너무 많이 발전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못 다루는 그런 나이 든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답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1인 광고 대행사고요. 여기가 지금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장님은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본업에 바빠서 뭐 홍보할 시간이나 SNS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행사 입장에서는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유튜브만 봐도 되니까. 요즘에는 광고 문구도 대신 써주는 게 있고 SNS 콘텐츠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 그냥 제가 5만원만 주시면은 그냥 이런 거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이란 말이에요. 5만원 10만원에 이런 걸 대신 해주는 곳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서 우리는 리튼이라든지 가제트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당히 중간관리자 역할만 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5만원 받던 일을 내가 10개 그럼 50만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부업을 쏠쏠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지금부터 AI에 대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고 특히 해외에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만 갓지나 알렉스 베커라든지 그런 분들의 유튜브도 한 번씩 보시면 정말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절실함이나 간절함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인드셋, 동기부여로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조금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유난히 생산자 중심에서 하나의 몰빵에서 굉장히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높여가지고 이거 안 되면 난 끝이야 해가지고 전부 다 몰빵하는 그런 성향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끝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젊은 부자들, MZ세대 그 부자들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절실함이나 간절함보다는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본가가 되는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을 더 활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가 적더라도 최대한 시간과 노력들을 덜 들이는 거.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보다는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아라 이런 관점인데 어떤 질보다는 양으로 좀 수요자가 관점이죠. 수요가 있으면 그거 늘리고 수요가 없으면 빨리빨리 다른 거 해라 이런 관점으로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해외는 좀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운맛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내용들은 좀 뻔한 것 같고 약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돈이 됐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좋겠지만 내가 한쪽에 쏠려 있으면 다른 쪽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로 돈 버는 강사들은 이제 돈을 이제 적당히 벌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제가 최근에 글쓰기 부업이나 뭐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AI로도 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했더니 괜찮다. 그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실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AI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터득하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간에 이분들은 이 마인드를 갖고 더 부업들을 늘려가면서 내가 하다가 이 구조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그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한 달에 30만원짜리 만드는 게 있으면 이걸 10개 이렇게 만들어서 3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의 영감을 한번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더 좋은 영상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